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먼저 배 본부장님, 지금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감형하지 말아야 된다, 강력한 처벌 원한다, 이런 청원이 100만 명 넘게 나왔잖아요. 네. 이것도 하나의 묻지마 범죄 유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죠? 네,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이었는데요. 예. 이 PC방을 이용했던 가해자가 이 자리가 지저분하다. 그래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에게 좀 치워달라. 예. 그러면서 제때 치워지지 않았던 걸로 욱하는 예.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이 가해자의 정말 참혹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거든요. 예.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불친절입니다. 그럼 불친절한 건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. 자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. 그럼 저는 여기 불친절하니까 다른 데 이용할게요. 이렇게 접근했더라면 네. 그런데 욱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우울증이나 심신미약 등을 빌미로 이 감형은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100만급 역대급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최대예요. 근데 이런 범죄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나요? 너무 심각합니다. 이 특정한 이유가 없는 거죠.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을 해칠 정도의 위해를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총 270여 건이나 됐다고 합니다. 이 중에 이 살인 사건도 13건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. 예. 이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남녀 간의 구분도 없습니다. 예. 남자를 향해서도 묻지마 범죄, 여성을 향해서도 묻지마 범죄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그렇죠. 기억하고 있죠. 예. 2015년의 통계 연보를 보면 이 폭력 범죄, 폭력이 이렇게 많네요. 이 37만여 건 중에서 우발적 범죄 또는 현실 불만 관련 범죄, 그러니까 좀 폭이 늘어납니다. 네. 41.3%나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10건 중 4건 범죄가 말 그대로 홧김에 벌어진 일입니다. 네. 네.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 사례로 좀 몇 가지 들어주실래요? 네, 과연 우발적 범죄를 치고는 이렇게까지 이 참혹한 흉측한 범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. 이 종로에 있는 모 여관에서는 홧김에 그냥 불을 질렀습니다. 종로에 있는 모 여관에서요. 홧김에 불을 저지르는데 무고한 시민 5명이 그냥 목숨을 잃었습니다. 기억납니다. 네. 예. 그리고 이 광주 남구 봉선동 거리에서는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이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위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리예요. 그런데 50대 남성이 지나가던 50대 여성의 머리를 그냥 보도블록으로 내려친 일이 있습니다.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.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. 그래서 왜 내려쳤냐? 그냥 내려쳤다.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. 네. 게다가 이 부평에서는 이 신은 미상의 40대 남성이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여성이죠.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가서 오늘 나 기분 안 좋아. 둔기로 이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어요. 뭐 성추행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. 그냥 네. 예. 워낙 그 국민들 사이에 불안함이 그 확산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측정한 여론조사가 있었죠? 네, 리얼미터에서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했었는데요. 지난해 10월이니까 아직 강서구 PC방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던 내용이거든요. 네. 이 결과를 보면 평상시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에 불안한 우리 국민들이 무려 72.8%가 됐고요.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27.2%에 불과했습니다.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네. 불안하다. 네. 빅데이터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감지가 됩니까? 네, 일단 대체로 흉악 범죄에 대한 언급은 한 월 5만 건 이하로 항상 언급이 되고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이번 달 10월 달 들어서 12만 건 이상 지금 기록을 했어요. 갑자기 2배 이상 늘었네요. 2배 이상 늘었고 네. 국민들로부터 지금 이제 관심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흉악 범죄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강력 범죄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 강력범들로 인한 분노가 또 들끓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에서 나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PC방 사건 살인 사건 전에는 이 뭐 당연히 부정 감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부정 감성이 78%였는데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이 PC방 살인 사건 이후에는 이 89% 거의 이제 90% 가까이 사실 90%는 거의 100%에 가깝다라고 빅데이터 상에서는 보고 있거든요. 네. 뭐
강서구 사건이 결정적 기폭제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감성 키워드들을 좀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? 네, 일단 2018년 그 3분기, 그러니까 PC방 사건 전후로만 보면 일단 뭐 충격이나 피해, 비판, 뭐 슬프다, 나쁘다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거는 예. 뭐 내일보다는 뭐 남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10월 들어서서는 이제 무섭다, 불안하다 같은 이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. 그러네요. 라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은 엄습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지난 몇 달 거고요. 사이에는 무섭다라는 그 연관 검색어 없었어요. 없었어요. 없었는데 이번에 1등으로. 네. 그렇기 네. 때문에 지금 이게 나한테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실제 이 PC방 살인 사건 이후에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건 남의 일 같지 않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 많은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런 불안감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. 네. 이게 결국 우리 일상생활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PC방 같은 곳은 자연스럽게 즐겨가는 곳이거든요. 누구나 갈 수 있는 예, 거고. 근데 이 한등치 않은 저도 배종찬 본부장도 이제 PC방 이게 불안해집니다. 저도. 아이고 참. 네. 그러니까 왜 심지어는 불안하신 거예요?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길을 걸을 때도 좀 불안하고 이렇습니다. 네. 그 묻지마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나요? 네, 묻지마 범죄. 그러니까 뭐 묻지도 말고 뭐 따지지도 말고 이런 범죄일까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. 묻지마 범죄에도 원인은 있었습니다. 이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해 4월에 이 전국 1,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예. 이 묻지마 범죄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. 이른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로운 늑대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 분석이기도 한데 사회 불평등,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42.5% 가장 많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직업이 없다든지 거주가 불안정한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분노 조절 실패 22.4%고 정신질환이 14.2%. 그러니까 심신미약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. 그러네요. 마치 심신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살인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건 아니냐.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청원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또 인명경시풍조 스트레스. 근데 예전에 정관용 선생님께서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. 있죠. 예, 예. 그 만화 영화를 우리 어린 시절에 즐겨보면 항상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욱하는 일이 생기면 10가지를 세봐라. 1부터 10까지 세다 보면 이 분노가 사라진다. 그렇죠. 그래서 톰과 제리 뭐 이게 또 이 분노에 대한 예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. 예, 네. 예. 하여튼 이 묻지마 네. 범죄도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 배경에 깔린 것은 사회 불평등이 가장 크다. 그에 따른 불만. 네. 그리고- 한 가지만 예. 말씀드리면 2015년에 대한정신건강의학회가 조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설문조사였는데 분노 조절이 안 돼 노력이 필요한 상태라고 본 것이 10명 중 절반 이상이었습니다. 절반 네네. 이상이요. 그중에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. 네. 근데 뭐 성인의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다는 거 잘 안 아니겠습니까? 된다. 네.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는 사람이 전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조절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, 물론 이런 표현도 저는 쓰고 싶지는 하지마 범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묻지마 범죄의 원인으로 연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섣부르기도 하고 너무 안이한 그런 대처라고도 보여집니다. 배종찬 본부장 그 묻지마 범죄란 용어도 좀 문제 있다고 그러셨죠? 네, 그렇습니다. 용어를 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?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비상식적인 데이트 폭력을 또 동영상 유출을 우리가 리벤지라는 표현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. 예. 괜한 호기심을 자극한 묻지마도 마찬가지로 마치 원인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이 묻지마 범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다거든요. 그런데 그럼 2012년부터 이 신문지상에 거의 한 270여 건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쓰고 네. 있는데 그러니까 묻지마를 쓰면 좀 더 주목하게 되거든요. 자극적이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관련된 반응을 보면 묻지마 범죄라고 하게 되면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이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무차별 대상 범죄. 무차별 대상 네. 범죄. 무차별 대상 범죄라서 오히려 이 범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특별한 또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된다.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사회적 불평등, 뭐 분노 조절,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상에서도 좀 연관돼서 거론되지 않을까요? 네, 연관 키워드 살펴보면 이제 1위에 그 청원이 오르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국민 청원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
있게 됐고요. 예.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생긴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강력범죄 관련 청원글이 또 많이 쏟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국민적 요구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이 위에 이제 흉기가 오르면서 지금 또 흉기 소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흉기를 소지함으로써 생기는 이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또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네. 또 연관 키워드 3위에 이제 신상 공개가 올라왔는데요. 그러니까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.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된다, 하지 말아야 된다, 인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런 범죄는 무조건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해야 되고 얼굴도 또 공개해야 된다. 그쪽이 압도적이죠.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나타나면서요. 다른 사건하고는 좀 달리 보는 예. 시각들이 있었습니다. 예. 네. 또 앞에 그 배 본부장 언급한 그 분노 조절 장애 관련된 연관 키워드도 있나요? 네, 분노 조절 관련돼서는 사실 뭐 경쟁이라는 그 키워드, 또 수면 경쟁. 장애, 피해 의식, 우울증, 불안, 자존감 등이 있는데,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뭐 경쟁 사회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. 그러면서 또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이 수면 장애, 우울증 이런 좀 분노를 참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, 사실 우리가 그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그 남녀 간의 지금 이런 문제는 약간 보복성이 있거든요. 자기가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허. 여기에 이제 보복 범죄가 사실 이런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예. 지금의 흉악 범죄하고는 또 약간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. 아까 묻지마 범죄가 아닌 이제 네. 무차별 대상 범죄라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. 그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이나 뭐 전문가들의 무슨 조사된 건 없습니까? 제도도 있는 것 같고 인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 모니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묻지마 범죄의 대책은 뭔가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. 첫 번째로는 범죄자 처벌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. 처벌 강화.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이 우리 국민들은 이 법 감정상 용납할 수 없다. 그것이 예. 법 제도로도 연결될 필요가 있고 그게 가장 많았고 거의 범죄자 처벌 강화와 비슷한 정도로 사회적 불평등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. 근본적으로는 그게 네네. 필요하다는 거고. 외국에서 발생하는 그 전문 용어로 외로운 늑대 그러는데 그런 사람의 부류들을 많이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관리 또 치안 대책도 강화돼야 된다. 근데 인식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은 뭐 정관용 진행자께서도 운전하시다 보면 주변에 이 핸들을 붙잡으면 우리 분노를 조절 못 하거든요. 이상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. 네,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인식의 차이를 좀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는 예, 게 좀 예.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어떤 대책에서 첫 번째는 어쨌든 범죄자 처벌 강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형제 얘기도 많이 나와요. 지금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빅데이터 상의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한 반응을 좀 정리해 보면요. 네, 말 그대로 지금 사형제 존폐 논란은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 형법 41조에 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 1997년 23명 이후에는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.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고 분류로 있죠, 됐죠. 우리가. 그런데 예. 지금 이제 사형제를 찬성하지 않은 의견으로는 지금 이제 부활해야 된다, 강력함이 필요하다, 요구하다, 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부활한다는 얘기는 사형제가 없어진 게 아닌데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. 그렇죠. 지금 뭐 없어진 걸로 또 인식이 예, 예. 버릴 정도니까요. 예. 하지만 또 사형제 반대 의견으로는 역시 또 위험하다, 안타깝다, 또 반대한다,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인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떤 또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. 관련 여론조사도 계속 그 변화를 겪어왔는데요. 네. 좀 사회적으로 흉악 범죄가 없을 때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. 근데 높아지다가 뚝 떨어지죠. 예, 최근 1, 2년간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권 측면에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사실상 분류되는 셈이니까 이 사형제는 폐지하더라도 그에 상응할 정도의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. 네. 이 여론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감형 없는 종신형 네.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. 나오는 감형 거죠. 없는 종신형. 네. 오늘 민심은 한마디로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에는 너도 나도 불안하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.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. 이런 인식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군요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,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